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로너스 오세롬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오세롬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혁신의 장 그리고 몰입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세계 혁신의 장과 몰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CES 참 익숙하지 않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CES는 바로 세계 가전 전시회로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3대 가전 IT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음, 네, 이 행사는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권위 있는 행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이제 14만 1,0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음, 올해 참가 기업 수도 160여 개국 4,5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도 1,000여 개가 참여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참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작년에는 인공지능이 좀 이슈를 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올해는 어떤 주제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던 CES와 그 다음에 몰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몰입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올해도 역시 이제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소개했지만 네. 이제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AI가 이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뷰티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요소로 파고들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 주제는 몰입인데요. 기술을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음. 경험과 교류를 넘어서 정말 이렇게 빠져드는 몰입을 경험하게 네. 하는 기술을 참 지향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뭐 시땡이나 빅스땡 같은 경우 참 유용해서 가끔 이렇게 사용하긴 하는데요. 음,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핸드폰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의 AI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활용이 됐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삼땡전자의 AI 음성 비서, 음. 빅스땡 같은 경우 이제 가족 구성원 목소리를 인식해서 개인별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또 L땡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홈캠이나 이런 AI가 반영된 홈 TV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네. 집안 곳곳에 센서로 잠자고 있는 사용자의 심박수와 호흡 음. 등을 분석해서 건강 관리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핸드폰에 소개만 있던 AI가 진짜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내 정말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는 일상에 쑥 자리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로봇에 대한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로봇에 AI가 결합된 휴머노이드에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네. AI를 통해서 이제 자신 앞에 있는 상대를 이 로봇이 인식을 하게 되고, 음. 그러면, 야, 너 나랑 같이 사진 찍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네. 이제 손을 내민 사람에게는 이제 악수를 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손을 잡아서 악수를 하는 등, 이런 이제 혁신적인 휴머노이드가 많이 등장한 겁니다. 네. 진짜 이제 네. 로봇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예측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AI라고 하면 좀 빠질 수 없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젠슨 황이라던가 엔비디아. 뭐 우리가 많이 듣긴 했는데 좀 소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키워드는 사실 앞으로의 기술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젠슨 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젠슨 황은 대만 남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10살 때
10살 때가 이제 1973년인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태국에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가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 젠슨 황을 미국에 친척에 보내면서 이제 음. 그때부터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네. 이제 반도체를 공부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1993년도에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그래픽 칩을 설계하던 어, 전문가들과 함께 엔비디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젠슨 황 정말 AI계에서는 유명한 인사인데요. 맞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그러면 젠슨 황이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봤어요? 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대표들은 이제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분야로 강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 젠슨 황은 행사 내내 이제 주목을 끌면서 AI 대부로서 위상을 실감하게 했는데요. 음. 젠슨 황이 제시한 피지컬 AI가 이제 화두가 된 겁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로봇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이게 왜 이제 피지컬 AI가 뭐냐고 한다면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이 키워드를 같이 가져가는 건데요. 음. 그래서 단순히 로봇도 아니고 자율주행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정말 피지컬한 AI로 이끌어내겠다라는 네. 포부로 나온 것입니다. 음. 그래서 기조 연설을 할 때는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로봇들과 같이 함께 나와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로봇을 위한 챗 GPT의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다. 음. 챗 GPT가 AI를 열었던 것처럼 물리적 AI 시대도 곧 다가올 거다라는 이런 큰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또 중국의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AI 활용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AI 기반 접이식 로봇팔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 음. 같은 이렇게 굉장히 신박한 제품을 바탕으로 올해 행사의 로봇 관련 혁신상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것인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턱 밑까지 추적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중국 기업의 기술 수준이 로봇을 비롯해서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 기업을 위협하는 매드테크의 역습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드웨어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젠슨 황이 아까 기조 연설에서 로봇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선보인 로봇 14종 중에 6종이 이제 중국 기업의 휴머노이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중국이 우리나라를 턱 밑까지 추격해 네.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 젠슨 황의 발언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계획이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휴머노이드까지 같이 간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사실상 이 삼성전자에서 선보일 이제 AI 로봇의 상반기 출시 계획을 이제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이동형 이제 대표님도 네. 이제 홈허브 Q9의 연내 출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 고유의 로봇 브랜드들을 이제 확대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발걸음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 중에 이제 젠슨 황과 SK그룹 회장도 만남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고대역 폭 메모리를 넘어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협업할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행보도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올해 화두가 또 AI인 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AI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또 이번 행사의 주제가 몰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AI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뛰어들었을 텐데, 다른 회사들은 어떤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게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 현상이 끝나면서 뷰티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이제 메디땡땡 브랜드가 네. 이제 작년에 방문객의 숫자에 비해 확연하게 이제 높아진 수치를 보였고, 음. K뷰티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방문자 구성원도 더욱 확대가 돼서 이제 원래부터 K뷰티 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한국계 혹은 동양 문화권의 방문객 외에도 50%의 방문객이 백인, 흑인, 음. 라틴계 등의 다양한 문화권으로 채워졌습니다. 네. 이처럼 올해 행사에서는 AI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 IT, 테크의 전반적인 변화들 발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K뷰티가 어디서 뒤처지진 않잖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새로운 혁신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하지만 또 이번 행사에서 좀 아쉬운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작년보다 많은 방문객 수가 이제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제 전자업계를 출입을 하면서 최신 기술들을 많이 보고, 이게 전파가 된 탓인지, 네. 올해 CES에서는 뭔가 충격적인 제품은 더 이상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음. 라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친 모습이다. 음. 라고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전 모빌리티 외에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전 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자리를 지켜온 우리나라에만큼은 음. 좀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게 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들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몇몇 전자업체들이 이제 CES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대형 부스를 차지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데 투자를 하면서 빚어지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혁신과 그리고 몰입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음악에 몰입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가 음. 있는데요. 네. 이제 각각의 스토리와 템포를 가지고 있는 노래가 카메라와 만났을 때 굉장히 이렇게 새로움을 느끼는 편인데, 이제 이런 카메라와 같은 기계를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익숙해 왔잖아요. 네. 이처럼 AI가 이렇게 익숙해질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불쾌한 골짜기는 없지 않을까. 음. 이제 유쾌함만 남는 그런 AI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 그리고 몰입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 올 한 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몰입으로 올 한 해를 계획하실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네.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에서는 세계 혁신의 장, 그리고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오세롬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